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출간된 작품인데요. 예전에 종이책으로 먼저 출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작가님께서 개인지 형식으로 한번 개정판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 개정판이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전자책으로 출판이 됐고 여기서 또다시 애장판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다시 또 외전이 출간되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 판본을 모두 갖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몰래 하는 판타지 리뷰 팀몰리의 곰PD 개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불후의 명작, 엄청난 판타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어마무시한 작품 하얀 늑대들 들고 왔습니다. 네. 박수!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출간된 작품인데요. 예전에 종이책으로 먼저 출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작가님께서 개인지 형식으로 한번 개정판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 개정판이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전자책으로 출판이 됐고 여기서 또다시 애장판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다시 또 외전이 출간되는 이런 경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리뷰에서 하얀 늑대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역사 같은 것들은 사실 인터넷에만 쳐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위키라던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하얀 늑대들만 치셔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 판본을 모두 갖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유명한 소설이고 개대리님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고, 사실 판타지를 읽으셨다고 하는 분들, 좀 오래전부터 읽으셨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 이 소설의 장점과 단점 감히 저희가 뭣도 아니지만 사실 감히 한번 좀 논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 저부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얀 늑대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분들이 읽는 판타지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다르죠. 일단 순수 정통 판타지의 계열이 있고 소드마스터 안 나옵니다. 뭐 정말 강력한 헌터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어떤 어린 소년이 시골 마을에서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약간 뭐라 그러지? 대표적인 영웅서사시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영웅서사시의 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고, 사실 저희가 영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해리포터나 뭐 이런 유명한 소설들을 봐도, 반지의 제왕 이런 걸 소설을 봐도 주인공이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휩쓸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주인공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정말 재밌게 전개를 하잖아요. 이 소설이 바로 약간 그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주인공이 카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카셀은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 말빨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헤쳐나가면서 점점 성장합니다. 물론 무력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던가 뭔가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뭔가 많이 하면서 성장해 나가요. 처음에는 거짓이었던 자신의 위치를 나중에 정말 진짜 자신의 위치로 만드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게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셀의 성장기를 다룬 이 플롯들과, 그리고 이 카셀뿐만 아니라 여러 캐릭터에도 팬들이 있을 정도로 캐릭터성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주인공은 카셀이 맞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카셀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2부, 3부에 걸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성장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완결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비중 캐릭터들이 단 하나도 소홀하게 다뤄지는 애들이 없어요. 그만큼 설정이 정말 탄탄하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막 부딪히다 보면은 막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오게티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탄탄함, 구성상 탄탄함과 이 영웅적인 서사, 그리고 정말 이 작가님만이 쓰시는 뭐랄까 유머랄까, 이 소설만의 소소한 재미들이 더해지면서 정말 역사적인 판타지라고 불려도 될 만큼 위대한 소설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나 개대리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게요. 네, 저는 이제 소설 자체의 훌륭한 점은 뭐 워낙 곰PD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약간 외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얀 늑대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시간이 지날 때 가끔씩 다시 한번 읽고 싶어지는 소설입니다. 최근 판타지는 사실 이건 장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빠르게 읽고 그 다음 소설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의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산 작품을 다시 읽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맞아요. 뭐 굉장히 인상 깊거나 이런 작품이 아니면 다시 읽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최근 들어서는. 네. 근데 하얀 늑대들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공들여서 만든 캐릭터 죽일 때도 되게 멋있게 죽이고 그 성장하는 모습도 되게 멋지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뭐 하얀 늑대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딱 그런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소설 속의 멋진 장면들. 네. 그러면 오늘 하얀 늑대들 다시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대사나 명장면을 정리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거. 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소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이번에 외전 책을 내셨을 때 네. 외전 서두에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이 외전 출간의 목표는 기존의 한 늑대들을 읽었던 독자들이 다시 한번 본편을 읽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만약에 과거의 본편을 조금이라도 읽었던 분이라면 이번 외전을 읽음으로써 분명히 99% 이상 다시 본편을 읽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다시 읽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이 캐릭터성이나 뭐 국가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 작가님이 쓰신 거고 막 다 요즘 나오는 흔한 설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었을 때도 계속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전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죠. 나왔죠. 네, 그래서 전자책으로 있다 보니까 일단 외전이랑 본편이 전부 교보 이북과 톡소다에는 본편이 있고 교보 이북에는 본편과 외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은 소설이라는 것. 약간 오늘은 홈쇼핑 모드가 됐네요. 어쨌든 이쯤에서 저희가 너무 흥분을 했으니까 진정을 좀 해보고 아쉬웠던 점 사실 정말 조심스러워요. 팬분들도 많고 저희도 사실 심지어 팬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 소설의 아쉬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주인공인 카셀이 강해질 거라고 믿었었어요. 이게 너무 최근 판타지에 찌들어서 그래. 야, 카셀은 원래 말로 해결하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 내용 중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대요.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독자님들에게 카셀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걸 미리 말했다는 걸 후회하는 걸 거고. 그렇죠. 그냥 너무 힘드신 거죠. 안 세게 하고 만드셨으니까 작품을. 근데 물리력만 안 강해진 거지 카셀도 충분히 강해졌어요. 물리적인 면에서 이제 사실 하얀 늑대들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카셀의 입지가 어느 정도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하얀 늑대들도 어느 정도 기사의 이야기고 나중에 제이메르라고 해서 또 중요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걔도 정말 셉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 이런 묘사들도 되게 화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만 하는 카셀보단 그쪽의 균형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본 주인공인 카셀에 초점을 맞춰서 완결까지 쭉 갈 줄 알았었는데 이미 1부에서 카셀한테 감정이입이 너무 강렬하게 돼버렸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쵸. 이제 2부 지나가면서 제이메르가 사실 2부 주인공이죠. 예. 그래서 2부 3부를 넘어가면서 카셀의 존재감이 조금 저는 왜냐하면 1부에 그 카셀의 멘트 하나하나와 일단 카셀이 전쟁에서 패전병이 됐다가 음유시인이 되곤 하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카셀이 안 세진 게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왜냐면 카셀이 완전 세져가지고 다 쓸어버렸으면 그거는 사실 그냥 하얀 늑대들이 아닌 거지. 네, 하얀 늑대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지만 아쉬움은 조금 남아있다. 이해 갑니다. 그 마음 한켠에 이렇게 전개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럼 개대리님은 이 완벽한 하얀 늑대들의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 참 통탄할 일입니다만. 물론 이 소설에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말씀 써놓으셨잖아요. 아니 써놓으셨잖아. 이건 아쉬운 게 아니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 판본을 모두 갖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곰피디랑 똑같아요. 카셀의 팬으로서 조금 이제 카셀의 팬으로서 뭔가 하나를 찾아보자면 저는 이번에 나온 외전에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본편을 다시 읽게 만드는 그 외전에 이 외전 출간의 목표는 기존의 한 늑대들을 읽었던 독자들이 다시 한번 본편을 읽게 만드는 것이다. 본편을 다시 읽으니까 더 아쉬운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 외전도 사실 예전에 작가님께서 개인지로 한번 내셨던 외전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외전이 한번 나왔다가 그 한정판으로 개인지로 찍어내셨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개정판을 냈다고 하셔야 될까? 많은 이 부분이 덧붙여지고 좀 수정이 됐어요. 근데 이 외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서 언급을 하셨듯이 본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외전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얀 늑대들 본편 밖에 있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 외전을 읽어보면 카셀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외전에서 카셀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하얀 늑대들의 이야기는 이미 카셀의 시대가 되기 전에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셀이랑 주인공 하얀 늑대들은 여기에 이제 색칠하고 그림을 완성 지은 것 뿐이지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이 전 시대에 다 안배가 돼 있었다 약간 이런 이미지까지 줘버리니까 카셀도 본편에서 엄청 열심히 살았잖아.
네. 그 하얀 늑대들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은 단지 이 안배대로 돌아간 것 뿐인가라는 느낌이 약간 들면서 저는 좀 허무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가 많이 보시진 않지만 이 앞에 스포일러 일단 넣어주세요. 어쨌든 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카셀 아버지도 좋지만 나는 카셀도 좋아하는 카셀이 더 좋은데 네. 이거 뭐 좀 주인공 치고 비중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섭섭함이 외전에서의 근데 외전이 애초에 본편 외에 얘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사실 아, 그러니까 외전에서 비중이 적다는 게 아니고 이 외전으로 인해서 본편에 카셀 아버지의 그게 너무 커져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카셀의 아버지가 없었어야 된다.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안 넘어오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레전드 판타지 소설 하얀 늑대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사실 이 소설 저희가 뭐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서 정말 민망하긴 한데 일단 한 줄 평 한 번씩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꼭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한국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판타지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 정말 몇 억 인구가 다 읽었잖아요. 사실 저는 하얀 늑대들도 구성상이나 설정상 뭐 여러 가지 반지의 제왕 비슷한 뭐 이런 설정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하지만 그런 걸 제치고서라도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저희 한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판타지 독자가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판타지 소설 중에 딱 3개만 골라라고 하면 그 자리에는 무조건 하얀 늑대들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믿고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그만큼 저희가 추천드릴 만하기도 하고 역사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장르 역사에는 한 획을 그었죠. 그쵸? 분명히. 기록적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 많은 좋은 평을 남겨주셨던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일단 저희는 인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